민주당은요, 지금 여론조사를 조작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흔여기 문제가 등장된 지가 보름쯤 됐잖아요. 마흔여기를 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의가 막 이렇게 가열차게 진행된 게요. 그런데 헌재가 마흔여기를 임명돼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은 지난주입니다. 헌재가 2월 27일 마흔여기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최상무기가 마흔여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헌재가 왜 최상무기 마흔여기를 강제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또 기각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참으로 아리송한 겁니다. 만약에 헌재가 민주당과 잘 통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추정이면 당연히 헌재가 마흔여기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된다, 강제적 조항을 기각하지 않고 그것도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각했는데 민주당에서 헌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27일 이후에 지금 일주일쯤 지났는데 민주당이 마흔여기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 지금 민주당은 마흔여기 임명이 이재명 재판을 보다 헌재 선고를 더 늦출까봐 8인으로 가는 게 좋다, 8인으로도 가능성이 100%냐, 100%다라고 둘이 이야기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을 탄핵시키지 않고 10만인 국민 고발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쇼를 하고 있어요. 저러다가 내주에 윤통 탄핵 인용이 나오면 허지부지 하겠죠. 그래서 저는 최상목과 민주당이 한 통속이다. 더 나아가서 웃기는 거는요, 최상무기가 임명하지 않는다고 여야 정협의체라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논의하는 부분에서 최상무기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빠져놓고는 오늘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상무 빼고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벌써 최상목을 제거했지요. 얼마나 잔혹한 자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상무기가 여전히 지금 대통령 직대 행세를 하고 있고, 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무기가 한덕수가 오는 것보다 최상무기가 하루라도 윤통 탄핵 전까지 더 해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요, 최상무기가 민주당과 고의로 지금 짜고 치는 고단수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분하는 척만 하고 그러면서 최상무기 체제를 유지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상무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또 잘랐으면 아마 민주당이 여론의 포화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최상무기하고 비판하는 척, 말 안 듣는 척 하면서 짜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이런 판을 읽는 부분에 익숙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한덕수 총리가 빨리 와서 최상목이 임명한 저 결정들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탄핵 전반 과정에서 적하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최상목하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관위가요, 어제 악의의 눈물 같은 사과를 마지 못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감시 체제를 가져야 되니 자기 내부의 감시 기구가 강화돼야 되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사무총장의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여러 의혹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선관위 비리에 대해서 선관위가 우선 모면하고자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한 10명은 지금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관위에요. 그래서 선관위가 저거가 저지른 잘못이 워낙 크니까 반성하는 척 하고 있지만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통화하는 별도의 폰이 있고 또 그만두고 나갈 때도 그걸 갖고 가서 통화를 수시로 했다면 선관위가
저는 야권과 유착되어서 저렇게 야권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헌재가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선관위의 비리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통계적 수치가 나왔고 우연의 우연이 너무 많이 겹쳤고 신이 의도했다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2020년 총선에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전득표율이 49개 선거구 모두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 이상 높을 수는 없다.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강남, 강북 할 게 없이 425개의 모든 동에서도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높았고 동별,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유권자는 하나의 모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4,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에 10%씩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은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당일보다 11% 높아졌고 국민의힘 쪽은 11%가 낮아졌다. 사전투표의 민심이 4, 5일 후에 당일 투표에서 전폭적으로 바뀐 이유는 어느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이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자, 31%가 60대, 자, 22%가 50대, 50대 이상이 합쳐서 53%다. 사전투표한 비율이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표심이 4, 5일 만에 바뀌어서 본투표와는 확연하게 달랐다고도 볼 수 없고 50대, 60대 중에 좌파들만 사전투표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선거구 중에 17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의심할 충분한 여지가 있고 인천의 연수원은 당별 관내 득표에 0.39를 곱하면 관내 득표수가 나오는데 11개의 선거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통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문제 선거구를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부분에 정통한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명예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2020년 5월 4일 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 한 달 뒤에 인터뷰한 내용이죠.